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얘들은. 근데 대부분 안 하죠. 잘못된 건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재테크라든가 뭐 그런 걸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회계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회사의 어떤 상황을 살펴볼 때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낫다는 얘기야. 그죠? 물론 그 재무제표를 뻥쳐가지고 만들어 보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분식을 해놓으면 어쩔 수 없는데 분식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그걸 배우는 거야. 그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그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진 않아요. 소위 말하는 재무제표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장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이딴 게 있어요. 근데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만들려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 나중에 그 공직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 분야에서는 재무제표를 항상 옆에다 끼고 다녀야 돼. 그럼 그걸 볼 줄 모르면 여러분들 거기서 일을 못 해요. 납세자들하고 얘기도 못 해, 얘기도. 납세자들한테 다 맥혀요. 맥힌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들 논리에 다 끌려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심할서 쓰고 그래야 돼.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납세자 위에 있어야 돼, 머리 위에. 납세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개인의 논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법적인 논리하고 개인적인 논리가 항상 맞느냐,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사실은. 왜냐면 법적인 논리는 일반 보편화된 논리, 즉 보편화된 모든 상황을 다 포용하기 위한 논리가 있는 거고, 개인의 논리는 자기 사정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충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 사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거기다가 대고, 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계속 그 사람한테 끌려다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하자고요. 그냥 이제 어쨌든 간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 말고 이걸 하면 내가 어떤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공부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 괜히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버리는 시간은 없어요. 버리는 시간은. 우리가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어떤 시간이든 간에 버리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서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 게임 시간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레벨이 올라가잖아. 게임 시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간은 버리는 시간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도 시간을 벌긴 하는 거야. 그죠? 그렇지만 그게 결과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져요. 미래에. 그죠? 그러니까 자리에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동기를 항상 처음에 생각했던 내 동기 있죠?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이제 한두 달 공부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1년, 2년 가게 되면 힘들긴 해요. 걔네들이. 그리고 처음에 내가 마음가짐 있죠?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이 점점 희석이 돼. 그죠?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고. 그죠? 하루쯤이야. 이 생각. 그죠? 하루쯤. 그 하루쯤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물론 제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냐?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내가 못하니까 여러분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부탁인 건 아닌데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하려고 온 거고 누가 이제 시켜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회계 얘기하면서 뭐 별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첫 시간이니까 잡스러운 얘기를 좀 몇 가지 하는 거예요. 좀 가볍게 발걸음을 가지고 가자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 이제 1페이지에 보면 회계의 기본 개념이라고 나오는데 이 회계의 기본 개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어떤 회계에 대한 정보, 즉 그게 이제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무제표라는 것 안에 그런 회계 정보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도대체 누가 쓰느냐 이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거냐? 주주라든가 채권자라든가 정부라든가 얘네들이 있더라. 걔네들이 이해관계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뭐 이해관계자가 얘네뿐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를
취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입사원서를 넣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것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재무제표를 한번 보는 거예요. 과연 얘가 1년 이상 회사가 유지가 될 것 같은지, 아니면은 내년이면 망할 회사인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자는 얘기야. 그죠? 걔네들도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국한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해관계자에는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집을 한 채 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집을 한 채 사는데 집이 이제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집을 사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냐면 지금까지 모은 게 한 2억 모았어. 그러면 이제 5억짜리 살려면 모자르잖아요. 이제 3억을 빌리는 거죠. 네, 대출을 받아요. 대출. 자, 그래서 이제 5억짜리 집을 샀어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5억짜리 집, 이 집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땐 재산이라 그래요, 재산. 그죠? 네. 그럼 재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에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그죠? 근데 그 가용 자원이 다 내 거냐? 그렇진 않아. 저 집 중에 3억은 누구 거예요? 은행 거잖아. 그죠? 나머지 2억이 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냐면 재무제표에다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자원은 5억인데 그 5억 중에 실제 주인은 은행과 나다, 이렇게 표현해 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가용자원이야. 그럼 여기 주인은 누구냐? 봤더니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를 뭐라 그러냐면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논리에 따라서 보면 양쪽은 합계가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산이란 건 가용 자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주인을 찾아가는 게 그 반대편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양쪽은 항상 맞게 돼 있어요. 합계가. 이거를 대차평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재무제표 안에 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딱 봐서 이쪽, 즉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이 이제 뭐냐면 차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쪽을 뭐라면 대변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차변 쪽에 있는 건 뭐냐면 그 회사 또는 그 개인, 걔가 쓸 수 있는 자원이야. 지금 걔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건 거기에 대한 귀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속. 누구 건지.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야. 건물, 토지, 현금, 뭐 기계 이런 것들. 그죠?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쪽에 있는 거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한 주인이잖아. 그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회계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재무제표 보면 요걸 이제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재무상태표. 여기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렇게 보면 집. 그죠? 그 다음에 집의 주인을 찾아갔더니 여기는 대출. 그 다음에 내 돈. 이렇게 이제 썼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재무상태표라는 걸 딱 봤을 때 이렇게 집으로 써놓은 거 요거. 대출. 내 돈. 어떤 이름이 있죠, 여기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정 과목. 그래서 회사의 장부를 봤을 때 그 장부 안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 그 계정 과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계정 과목, 즉 요거 이렇게 써놓은 게 자산에 들어가는 건지 부채에 들어가는 건지 자본에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집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을 한번 열거를 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 뭐 거의 없죠. 뭐 집이 한 채 있다고 합시다. 자, 집 있어요, 집. 자.